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보이스피싱에 근래에 좀 당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또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거의 한 달 전쯤이었죠. 뭐 그 친구의 실명이라든지 뭐 자세한 얘기는 뭐 하는 건 절대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어쨌든 뭐 젊은 친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거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마 유튜브 상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와 관련된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특히나 검찰과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신종 기법이 있거든요. 2017년, 18년부터 좀 유행했던 방법인데 정말 치밀하게 그 친구의 돈을 빼먹으려고 정말 사전적으로 정말 많은 조사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친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그 사기 방법을 유튜브 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무슨 닭으로 시작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어, 그분 성, 그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검찰에 사칭하면서 어, 보내는 APK 파일을 통해서 그 사람 상대방이 전화를 걸 때 그 우회라고 하죠. 우회해서 무조건 그 전화를 걸면은 그 사기꾼 그 전화로 회선이 다 연결되면서 예를 들면은 검찰에 뭐 예를 들면은 그거죠. 검찰에 전화를 해도 그 검찰 번호로 맞게 전화했다고 생각. 예를 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검찰 번호가 1577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그 눌렀음에도 그 검찰청에 있는 그 타 부서에 가는 전화가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선이 그 사기꾼으로 회선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껌뻑 속아버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뭐 위조, 뭐 공문서까지 만들고 그거 관련된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조선족 말투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아예 쓰지도 않고 아예 전문적으로 한국인이 가담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친구가 경찰서에 갔다 갔다 하고 뭐 조사를 하는 와중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돈을 가져간 사람, 뭐 돈을 빼돌린 사람의 통장이라든지 개인정보는 분명 뭐 외국인이거나 대포 통장의 확률이 높아서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무기력증 증세가 있어서 그냥 집에만 좀 누워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정신적 충격이 꽤 크더라고요. 저도 내가 아는 지인이 실제로 이렇게 돈 1,000만 원에 가까우는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어, 이거 되게 악독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상황을 좀 처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 그 과거에 독일에 유학 갔다 교환학생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면서 제가 겪었던 뭐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 고통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뭐 상담도 받고 뭐 했던 그런 저의 상태와 그 친구를 저를 또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돈 1,000만 원 잃은 거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고통은 어느 만큼의 고통일까 하면서 그거를 재단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짧게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되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비슷한 뭐 안 좋은 경험을 한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이 저에게서 되게 어, 그 조언이 저에게 진짜 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위로를 해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도 통용되는 말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꽤 많은 시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너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정말 그렇잖아요. 큰 실수를 하거나 뭔 피해를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탓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코로나 인해서 뭐 독일에서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도 제 탓이 아니잖아요. 그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상황인데 불구하고 저도 항상 저를 믿어주지 않고 저를 계속 고만 먹더라고요. 계속 자학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왜 나는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기꾼들이 너에게 사기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었고 너 위에도 수많은 피해들이 있는 걸 너 알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절대로 너 스스로 탓하면서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지금 봤을 때 최선을 해야 될 거는 그 친구가 지금 그 계절학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계절학기를 잘 마치고 취업을 해서 어쨌든 네가 원하는 방향에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값어치이자 목표이지 않냐. 지금 와서 그 1,000만 원을 잃었던 것 때문에 계속 두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더욱더 후회만 남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저 스스로 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남한테 조언을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딱 내받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구나. 왜 난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실수 혹은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바꿀 수 없었던 그러한 내 무력상 상태를 항상 왜 곱씹고 후회하고 어, 나를 깎아먹으려 안절부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금 객관에서 봤을 때는 어, 코로나도 있었고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갔었던 거 있고 그것도 그렇고 남들에 비해서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돈도 뭐 그렇게 모아놓은 도 별로 없고 있는 거라고 몸뚱아리 그리고 영어 조금 하는 거 뭐 아니면 공부를 조금 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일련의 생각들을 제가 정말 계속 곱씹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담아서 그거를 몇 달 내내 특히 작년 말에 그거를 계속 곱씹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결국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들 겪고 있는 고통과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혹은 자학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런 사람일까 하고 스스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때 감정도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또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지금 결국에는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고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고 또 분명 훗날 저에게 다가올 문제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키우고 강해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쨌든 분명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서 분명 좋은 추억까지는 아니어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어, 여러분도 분명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 제 얘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자기 전에 찍어볼게요.